오늘도 새벽 야화를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행운을 받아가세요. 새벽 야화의 재밌는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영남의 한 고을 서씨 문중은 높은 벼슬과 학문으로 명성을 쌓아온 명문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작은 성이라 불릴 정도로 경외의 대상이었던 이 가문은 특히 연료를 배출한 집안으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그 명성의 뒤편에는 숨막히는 규율이 존재했습니다. 서씨 문중의 며느리들은 남편을 잃은 뒤에도 철저히 수절하며 가문의 명예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윤희는 이 서씨 문중의 며느리로 남편을 잃고 안채에 갇힌 듯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일상은 반복되는 고독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내 행동이 곧 가문의 명예다 라는 말은 그녀의 삶을 억누르는 족쇄와 같았습니다. 대청마루에서 바느질을 하며 한숨을 삼키고 저택의 우물가와 마당에서 보내는 시간이 그녀의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이 고요한 저택에는 하인 도성이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이곳에서 자라온 그는 농사와 여러 집안일을 도맡아 서씨 문중의 신임을 얻었지만 윤희를 향한 그의 마음만큼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었습니다. 윤희가 처음 저택에 들어오던 날 연분홍빛 저고리와 초록빛 치마를 입고 있던 그녀의 모습은 도성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후로 그는 그녀를 마님으로 모시며 조용히 그녀의 곁을 맴돌았습니다. 윤희는 도성의 시선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씨 문중의 며느리로서 그녀에게는 그의 감정을 받아들일 자유가 없었습니다. 내 삶은 나만의 것이 아니다. 윤희는 스스로를 다잡으며 그의 시선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도성의 진심 어린 눈빛은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 미묘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름조차 붙일 수 없는 갈증과도 같은 감정이었습니다. 도성은 어느 날 평소와 다른 이상한 감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날도 그는 저택에 일을 마친 뒤 우물가에서 물동이를 채워들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쪽에서는 윤희 마님의 방에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도성은 무심코 그쪽을 바라보다가 문 틈새로 윤희가 목욕을 준비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멈칫했습니다. 눈을 돌려야 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등잔불이 타오르고 있었고 윤희는 어깨에서 한복을 풀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옷자락이 흘러내리자 그녀의 하얗고 매끄러운 어깨와 가냘픈 목선이 드러났습니다. 도성은 숨을 삼키며 발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윤희는 그 사실을 알 리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 순간에도 자신을 지켜보는 누군가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물을 끼얹으며 몸을 닦았습니다. 등잔불 아래 그녀의 곡선은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곧게 뻗은 허리와 둥글게 이어진 어깨 그리고 옷 속에 감춰져 있던 모든 것이 그날 밤 도성의 가슴에 강렬히 각인되었습니다. 도성은 하인이 아니라 남자로서의 자신을 처음으로 자각했습니다. 그는 마음이 어지럽고 가슴 속에서는 알 수 없는 불꽃이 피어오르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고개를 돌리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부적절한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윤희에게 더 이상 이런 시선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날 이후 그녀의 모습은 그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도성은 윤희의 안채 근처를 지나가다 우연히 방 안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등잔불의 희미한 빛 아래 윤희는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홍두깨가 쥐어져 있었고 그 움직임은 어딘가 불안정했습니다. 그녀는 천을 두드리는 듯했지만 그것은 단순한 도구를 다루는 손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는 떨림이 서려 있었고 그녀의 표정에는 억눌린 갈망과 고통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윤희는 방 안의 고요함 속에서 마치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듯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빛을 잃었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지만 그 속에 감춰진 외로움과 열망은 쉽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억눌린 숨을 내쉬며 스스로를 달래려 애썼지만 손끝의 움직임은 점점 더 조급해지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세상의 모든 시선으로부터 자신을 숨기고
이 순간만큼은 그 억압을 벗어나려는 듯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흐릿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꺼지지 않은 생의 불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도성은 숨을 죽인 채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윤희는 누구보다 단단한 사람으로 보였지만 지금의 그녀는 더없이 연약하고도 인간적이었습니다. 그녀의 억눌린 몸짓과 갈망 어린 표정은 도성의 가슴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처럼 고독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녀도 어딘가에서 구원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도성의 마음은 흔들림 없이 윤희를 향해 기울었습니다. 그녀의 고독과 아픔을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윤희에게 다가가 그녀의 외로움을 덜어주는 존재가 되겠다고, 그녀를 감싸줄 단 한 사람이 되겠다고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도성은 다음 날 용기를 내어 윤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그녀의 곁에서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이렇게 혼자 계시는 것이 늘 마음에 걸립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무엇이든 말씀해 주십시오. 윤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함께 한 줄기 연민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을 따라다니던 도성의 시선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런 진지한 태도에 가슴이 조금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성아, 나는 괜찮다. 내 마음은 고맙다만 나는 서씨 문중의 며느리다. 감히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녀의 말은 거절이었지만 목소리는 단호하지 않았습니다. 도성은 그녀의 말에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마님, 저는 하인이기 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님이 외로우실 때 곁에 있어드리고 싶은 사람일 뿐입니다. 윤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도성을 응시하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도 자신의 외로움을 부정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윤희는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녀는 이 관계가 가져올 위험과 서씨 문중의 무거운 굴레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성은 용기를 내어 그녀의 방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는 방 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윤희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혼란과 갈등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동시에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기색도 보였습니다. 마님, 오늘 밤에는 저를 거부하지 마십시오. 도성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그러나 윤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성아, 너의 마음은 알겠다. 그러나 나는 이 집안의 며느리로서 그럴 수 없다. 윤희는 문을 닫으며 도성을 밀어냈습니다. 도성은 그녀의 거절을 받아들이면서도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자신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녀를 단념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금음달이 뜨던 밤, 도성은 밤새 뒤척였습니다. 윤희를 밀어내던 그녀의 눈빛이 떠오르고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말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녀가 느꼈을 혼란과 흔들림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외로움 속에서 혼자였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성은 결심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그녀에게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전해야 한다고. 그는 자신의 작은 방에서 쪽지를 꺼내들고 곱게 글씨를 써내려갔습니다. 마님, 저는 당신을 사모합니다. 저는 하인으로 태어났지만 마님 앞에서는 한 사람으로서의 마음을 숨길 수 없습니다. 오늘 금음날 물레방아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제 진심을 들어만 주십시오. 쪽지를 접은 도성은 윤희의 방에 바느질 도구가 담긴 통을 두고 나왔습니다. 그녀가 바느질을 할 때면 늘 그 통을 열곤 했으니 이 쪽지를 볼 것은 분명했습니다. 윤희는 오후에 바느질통을 열다가 작은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천천히 쪽지를 펼쳐 읽어내려갔습니다. 순간 그녀의 얼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도성아, 그녀는 쪽지를 다시 접으며 손에 쥐고 방 안을 천천히 거닐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갈등이 가득했습니다. 도성의 고백은 그녀에게 위험이었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는 마음 한구석에서 피어나는 알 수 없는 설렘과 떨림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윤희는 긴 한숨을 내쉬며 바깥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방 창문으로는 물레방아가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마음속에서는 가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메아리쳤지만 그녀의 발은 점점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조용히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물레방아는 고요한 밤속에서 낮은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주변을 비추고 물레방아가 돌아가는 소리가 강물의 잔잔한 흐름과 어우러져 들려왔습니다. 도성은 물레방아 근처에서 조심스럽게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윤희는 흰 옷자락을 바람에 흩날리며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도성은 그녀를 보자마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녀가 그 자리까지 와준 것만으로도 그의 모든 바람이 이루어진 듯했습니다. 마님, 정말 오셨군요. 도성아, 내가 왜 여기에 왔는지 모르겠구나. 이건 옳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윤희는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갈등과 흔들림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는 듯한 빛도 어렸습니다. 도성은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도성의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마님, 저는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내게 허락만 해주신다면. 도성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습니다. 윤희는 한동안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물레방아 아래로 걸어갔습니다. 도성은 윤희를 감싸 안으며 그녀의 손끝에, 어깨에 그리고 입술에 머물렀습니다. 그들의 숨결이 서로에게 얽히고 그들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에서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물레방아가 돌아가는 소리는 두 사람의 숨소리와 함께 어우러지며 묘한 조화를 이뤘습니다. 두 사람은 물레방아가 돌아가는 낮은 소리와 함께 서로의 숨결을 느끼며 깊은 고독에서 벗어나려 했습니다. 도성의 손길은 조심스러웠지만 뜨거웠고 윤희의 떨리는 손끝은 그를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숨결은 점점 가까워졌고 억눌려 있던 갈망은 금지된 사랑이라는 경계를 넘어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윤희의 눈은 반쯤 감긴 채 그의 어깨에 기대어 떨리는 입술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볼은 등잔불에 비춰 한층 붉어졌고 그 모습은 마치 새색시처럼 부끄럽고 아름다웠습니다. 도성은 그녀를 감싸 안으며 그녀의 모든 아픔과 외로움을 덜어주겠다는 마음으로 그녀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했습니다. 두 사람의 첫 불꽃은 쉽게 꺼지지 않았습니다. 새벽의 암달기 울음을 터뜨리고 나서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물레방앗간을 나섰습니다. 윤희는 볼이 달아오른 채 손끝으로 뺨을 만지며 도성에게서 한 발 물러섰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지난 밤의 여운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습이 마치 새로운 여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오래도록 얼어붙어 있던 마음이 녹아내리고 억압 속에 갇혀있던 자신이 새색시처럼 다시 태어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윤희는 그 순간만큼은 서씨 문중의 며느리가 아닌 단순히 한 여인으로서 자신의 존재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랑은 결코 세상에 드러날 수 없으며 그들에게 허락된 시간은 짧을 뿐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 짧은 순간 속에서 두 사람은 오래도록 타오를 불꽃을 발견했고 그 불꽃은 결코 쉽게 꺼지지 않을 것임을 서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금음날의 짧은 밤이 끝나는 것을 두려워하며 아무도 모르는 시간 속에서 서로를 기다리기로 약속했습니다. 윤희와 도성의 운명은 그날 밤부터 새롭게 엉키기 시작했습니다. 금음날의 밤 이후 윤희와 도성은 매일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물레방아의 낮은 소리와 달빛 아래에서 얽힌 두 그림자 그리고 서로를 느꼈던 순간은 그들에게 지울 수 없는 흔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은 금지된 것이었고 아슬아슬한 외줄 위에 서 있는 듯한 불안감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그 이후로 자신의 방에서 도성의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성이 우물가에서 물동이를 채우는 모습을 볼 때면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침을 삼켰습니다. 도성 역시 변했습니다.
그는 윤희의 한복 속 감춰져 있는 그날을 떠올리며 그녀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고 싶다는 열망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두 사람의 관계가 발각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마님은 이제 내 것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너무나 위험했습니다. 서씨 문중의 눈과 귀는 곳곳에 있었고 특히 마을 유지 이부자는 윤희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부자는 서씨 문중의 권력을 탐내며 윤희를 자신의 손에 넣기 위해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아름다움과 고독을 무기로 삼아 자신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만들려 했습니다. 하루는 이부자가 저택에 방문했습니다. 그는 대청마루에 앉아 윤희를 향해 음흉한 시선을 보내며 말했습니다. 마님, 이렇게 홀로 지내시는 모습이 제 눈에 아깝기만 합니다. 마님 같은 분께는 더 좋은 홍두깨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윤희는 그의 의도를 간파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차를 내릴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부자는 그의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님, 제가 몽둥이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말씀만 하십시오. 서씨 문중이 아니라 제게 기댈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도성이 차를 들고 대청마루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이부자의 시선이 윤희에게 머무는 것을 보고 속이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하인의 신분으로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도성은 윤희의 방으로 갔습니다. 그는 문 앞에서 낮은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습니다. 마님, 제가 잠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윤희는 문을 열고 그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금음날 밤 이후 처음으로 깊은 불안감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도성아, 이렇게 찾아오는 것은 위험하다. 누군가 보면 어찌하려고 그러느냐. 도성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마님, 이 부자가 마님을 가지려고 합니다. 마님이 홀로 계시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밤 마님의 방에서 지키겠습니다. 윤희는 그의 말을 듣고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위치와 그를 향한 마음 사이에서 다시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지켜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성아, 나를 지키려는 내 마음은 고맙다. 하지만 우린 이미 너무 위험한 관계를 맺었다. 더는 나에게 다가오지 말아라. 그날은 내 외로움 때문이었다. 너가 오늘 이 방을 넘어온다면 난 죽어야 하는 목숨일 수 있다. 그러니 넘어오지 말거라. 도성은 그녀의 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님, 제게는 마님이 전부입니다. 제가 무엇을 희생하더라도 마님을 외롭게 두지 않겠습니다. 윤희는 그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문을 닫으며 그를 밀어냈습니다. 돌아가거라.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마지막이다. 도성은 그녀의 방 앞에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그는 그녀를 지키겠다는 의지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날 밤 달빛 아래에서 윤희는 홀로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옳은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랑은 금지된 것이며 결국 그들에게 비극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도성은 다시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잠들지 못한 채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들의 감정은 점점 더 깊어졌고 그들의 사랑은 점차 서씨 문중 저택의 높은 담장을 넘어 번져나가는 듯했습니다. 도성은 윤희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말 한마디, 시선 한 번이 들킬까 두려워하면서도 그는 그녀 곁에서 조금이라도 더 오래 머물기 위해 애썼습니다. 윤희 역시 그의 존재를 외면하려고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를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꼈고 그의 손길이 닿는 순간마다 자신도 모르게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계를 눈치채기 시작한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마을 유지 이부자였습니다. 이부자는 윤희를 오랫동안 지켜봐왔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마을에서도 유명했고 이부자는 자신의 권력으로 그녀를 손에 넣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윤희가 자신을 거부하는 데에는 단순히 남편을 잃은 미망인이라는 이유 외에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루는 이부자가 저택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시끄럽게 웃으며 대청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며 윤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마님께서 혼자 되신 지가 3년이 지난 줄로 아는데 마님은 젊은 정기를 드셨는지 윤기가 좌르르기네요. 말랑한 홍두깨를 구하신 건 아니신지요? 그의 말은 단순한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었지만 윤희의 마음속에 깊은 불안감을 남겼습니다. 그의 시선에는 감춰진 의심이 숨어 있었고 그녀는 그 순간 자신과 도성의 관계가 누군가에게 드러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며칠 뒤 이부자는 저택의 하인들을 은밀히 불러 모았습니다. 그는 하인들에게 도성과 마님의 행적을 감시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 도성이 마님 곁에서 어울리지 않게 굴고 있는 것 같구나. 만일 무언가 수상한 점이 보이면 나에게 즉시 보고하여라. 하인들은 그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도성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그의 흔적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도성은 이러한 감시를 눈치채지 못한 채 윤희에게 몰래 편지를 남기거나 늦은 밤 그녀의 방 근처를 서성거리곤 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더 많은 시간을 바치고 싶었고 그녀가 느낄 외로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런 행동은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부자는 마침내 도성과 윤희의 관계를 의심할 만한 단서를 손에 넣었습니다. 하인 중 한 명이 도성이 윤희의 방에 드나드는 것을 멀리서 본 것입니다. 이부자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다. 도성 따위의 하인이 마님 곁을 맴도는 것을 보며 느낌이 좋지 않았지. 그는 이 정보를 이용해 윤희를 자신의 손에 넣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대청마루에서 윤희를 불러 세웠습니다. 마님, 제가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왔습니다. 윤희는 그의 목소리에서 뭔가 불길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차를 내리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이부자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마님이 요즘 저녁에 물레방앗간에서 떡을 만들러 간다고 하던데 무슨 떡을 저녁에 만드신지 궁금합니다. 떡을 드시고 싶으면 하인들을 시키시지 왜 혼자서 가시는지요? 혹시 누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나요? 윤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즉시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저는 그저 저희 본분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부자는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윤희를 노려보며 말했다. 마님, 저를 속이신다면 큰일이 나실 겁니다. 그 물레방앗간에 도롱뇽이 있나요? 윤희는 그의 농담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지만 이내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부자님, 더 이상 저를 모욕하지 마십시오. 저는 서씨 문중의 며느리로서 본분을 지킬 것입니다. 이부자는 비웃음을 흘리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는 이제 그녀를 억누르기 위해 도성을 희생시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윤희는 방에서 홀로 앉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일의 결과가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금지된 감정 속에서도 두 사람의 감정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금음날 밤에 짙은 여우는 윤희와 도성의 마음속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금지된 사랑이라는 족쇄 속에서도 서로를 갈망했습니다. 그 갈망은 두려움보다 더 컸고 두 사람은 다른 이들의 눈을 피해 여전히 물레방아에서 만나곤 했습니다. 물레방아는 두 사람에게만 허락된 비밀의 공간이자 그들의 사랑을 이어가는 유일한 쉼터였습니다. 그날 밤도 달빛이 물길을 따라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물레방아는 낮은 소리를 내며 강물 위에서 천천히 돌아갔고 도성은 물레방아 근처에서 윤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그녀가 나타나길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하얀 옷자락을 바람에 휘날리며 윤희가 걸어왔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주변을 살피며 다가왔지만 도성이 보이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는 은은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도성아, 기다리게 했구나. 아닙니다. 마님, 이렇게 와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서로에게 향해 있었고 물레방아의 쿵떡 소리는 그들의 숨결과 어우러져 주변의 함창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만의 공간은 결코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이부자가 시킨 하인들이 그들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멀리서 두 사람의 만남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저것 봐라! 정말 마님과 도성이 둘이서 쿵짝쿵짝 하는구나! 이 부자님께서 이걸 알고 얼마나 기뻐하실지 뻔하지. 하인들은 멀리서 두 사람을 주시하며 비웃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이부자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보고하러 떠났고 남은 이들은 침을 흘리며 물레방아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도성과 윤희는 다가오는 인기척을 느끼고 순간적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성은 마님에게 쥐어준 홍두깨를 베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님, 누군가 오고 있습니다. 어서 이곳을 떠나십시오. 윤희는 그를 바라보며 머뭇거렸습니다. 그녀는 그를 남겨두고 떠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도성아, 너는 어떻게 하려고? 너 혼자 남으면. 도성은 그녀를 단호히 밀어냈습니다. 마님, 저는 괜찮습니다. 지금은 마님께서 무사히 돌아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발 서두르십시오. 윤희는 눈물을 머금은 채 고개를 끄덕이고 물레방아 뒤쪽 숲길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겁고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지만 그녀는 도성의 말대로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희가 자리를 떠난 뒤 하인들은 도성을 포위하며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승리감이 가득했고 도성은 그들 앞에서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도성! 마님과 몰래 만나온 사실을 이 부자님께 전할 거다! 내 놈이 저지른 일을 모두 밝히면 내 목숨을 건질 수 있을 줄 알았느냐? 도성은 그들의 말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말없이 그들의 손에 자신을 맡겼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윤희가 무사히 저택으로 돌아갔을 것이라는 확신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그를 붙잡아 이부자에게 데려갔습니다. 이부자는 도성을 보며 본인이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분함을 터뜨렸습니다. 도성, 내가 마님을 넘보더니 결국 내 손에 걸렸구나. 하인 주제에 감히 금기를 어기다니 내 죄를 관가에서 다스려야 마땅하다. 도성은 굳은 얼굴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모든 죄는 제가 혼자 짊어지겠습니다. 마님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이부자는 그의 말을 듣고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다. 그렇게 너 혼자 책임지겠다면 내 목숨을 걸고 증명해봐라. 다음 날 아침 윤희는 도성이 이부자에게 붙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방 안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그의 위험을 알면서도 자신을 위해 그가 모든 책임을 떠안았다는 것을 깨닫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성아, 내가 널 지켜주지 못했구나. 윤희는 서시 문중의 억압 속에서 그의 희생이 자신을 위한 것임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그를 구하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다짐을 했지만 그녀의 선택은 점점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코 그를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서시 문중의 며느리로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제한되어 있었지만 윤희는 자신의 처지를 이용해 그를 구할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성아, 너를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찾아낼 것이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윤희는 이부자의 탐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시 문중의 권력을 손에 넣으려 하고 있었고 그녀는 그의 약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냉철하게 이부자가 무엇을 원하고 어디까지 이용할 수 있을지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윤희는 조용히 이부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처지와 겉모습을 최대한 이용해 그에게 접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곱게 차려입고 차분한 얼굴로 이부자의 집문을 두드렸습니다.
마님께서 제 집에 직접 찾아오시다니 웬일입니까? 이부자는 의아한 얼굴로 그녀를 맞이했지만 그의 눈에는 은근한 흥미와 탐욕이 섞여 있었습니다. 윤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부자님, 저희 집 하인 도성이 저를 위해 어리석은 짓을 저지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아이의 잘못은 모두 저 때문이니 제발 관가에 넘기지 말아 주십시오. 이부자는 비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마님, 제가 왜 그 하인을 놓아줘야 한단 말입니까? 그는 금기를 어겼고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윤희는 그의 말에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고개를 들며 말했다. 이부자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만일 도성을 풀어준다면 제가 그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이부자는 그녀의 말을 듣고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대가라니 구체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윤희는 그의 의도를 알았지만 그 질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이부자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서씨 문중의 재산과 제가 진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도성이 무사히 풀려난 뒤에나 가능한 일입니다. 이부자는 잠시 생각하는 척하며 윤희를 관찰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탐욕이 번뜩였지만 동시에 그녀의 태도에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 제안을 수락하는 척하기로 했습니다. 좋습니다. 마님의 요청을 들어드리지요. 하지만 그 대가를 꼭 기억하십시오. 이부자가 윤희의 제안을 받아들인 뒤 그는 하인들에게 명을 내려 도성을 풀어주었습니다. 도성은 이부자에게 풀려났지만 그는 자신이 어떻게 풀려났는지 몰랐습니다. 그는 곧바로 윤희를 찾아갔고 그녀는 그를 보자마자 안도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성아, 무사히 돌아왔구나.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도성은 그녀를 보며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님, 제가 어떻게 풀려난 것입니까?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윤희는 그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안전하니 더는 걱정하지 말아라.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눈빛에서 자신에게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이부자는 윤희에게 다시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는 도성을 풀어준 대가로 윤희가 자신의 약속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윤희는 그와의 만남에서 차분하고 단호한 태도로 말했다. 이부자님, 제가 약속을 어길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절 가지시려면 그에 맞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서씨 문중에서 저를 의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 서둘지 말고 신중해 주십시오. 이부자는 그녀의 말에 동의하는 척하며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녀의 태도에 점차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윤희는 이 시간을 이용해 그와 서씨 문중의 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그의 탐욕을 이용해 스스로 무너지게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윤희는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도성을 구하고 서씨 문중의 명예를 지키며 이부자의 야욕을 저지하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고 치밀하게 자신의 계획을 실행해 나가며 그 과정에서 자신에게 닥칠 희생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도성아, 내가 내 곁에 무사히 있다면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윤희는 도성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선택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부자는 윤희를 다시 자신의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는 문을 닫고 그녀를 대면하며 낮고 비열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도성이 물레 방아에서 보여준 방망이보다 제 방망이가 더 큰 걸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 제가 더 강력하게 보여드릴 수도 있지요? 윤희는 그의 뻔뻔한 태도에 치를 떨었지만 표정을 억누르며 차분히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부자는 그녀에게 다가오며 속삭였습니다. 마님, 제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도성의 눈앞에서 이 모든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당신은 내 요구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윤희는 그 순간 피할 수 없는 족쇄가 자신을 얽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부자의 협박을 모른 척할 수도 그의 요구를 그대로 따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 상황을 오히려 역이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닷새 날 밤 물레방아에서 만나겠습니다. 그때 제가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부자는 그녀의 대답에 만족한 듯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님, 후회하지 않을 선택이 될 겁니다. 윤희는 그 자리에서 나와 서씨 문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단숨에 저택의 어른들이 모인 방으로 들어가 이부자의 협박과 그의 음흉한 의도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어른신들 제가 떳떳하지 못하지만 서씨 문중을 더럽히고자 하는 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부자입니다. 그자가 저를 협박하며 닷새 날 밤 물레방아로 불러 저를 서씨 문중의 명예를 더럽히려는 자를 그냥 두실 겁니까? 서씨 문중의 어른들은 그녀의 말을 듣고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이부자 같은 자가 감히 서씨 문중을 모욕하려 하다니, 그것도 우리 며느리를 탐하다니. 하지만 어른들 중 한 사람은 신중히 말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사실인지 확인해야 한다. 닷새 날 밤 우리 모두 몰래 그 현장을 지켜보자. 그자가 진정 그런 행동을 한다면 그의 명예는 그 자리에서 끝날 것이다. 닷새 날 밤 물레방아는 어둠 속에서 낮은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약속대로 물레방아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서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늘 밤 모든 것이 끝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조금 뒤 이부자가 비틀거리며 나타났습니다. 그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마님, 이렇게 와주셨군요. 이제 당신은 제 것이니 마음대로 해도 되겠지요? 윤희는 그를 가만히 바라보며 저고리를 풀었습니다. 제가 여기 왔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이부자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손을 뻗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숲속에서 잠복하고 있던 서씨 문중의 어른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부자, 감히 서씨 문중의 며느리를 탐하려 하다니. 이부자는 깜짝 놀라 물러섰습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저는 그저... 그러나 서씨 문중의 어른들은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너 같은 자가 우리의 가문을 모욕하려 들다니 이 마을에서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다음 날 서씨 문중은 이부자가 저지른 일에 대해 마을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렸습니다. 그의 탐욕과 악행은 금세 마을 전체에 퍼졌고 이부자는 더 이상 고개를 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과 명예를 서씨 가문에게 넘겨주고 서씨 문중의 개가 되어 서씨 가문의 더러운 일을 처리해주는 사람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이부자가 몰락한 뒤 윤희는 저택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도성과 함께 서씨 문중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윤희는 더 이상 서씨 문중이라는 이름에 얽매여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도성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성아, 우리 이곳을 떠나자. 가문도 명예도 더 이상 우리를 묶을 수 없게 하자. 도성은 그녀의 말을 듣고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님과 함께라면 물레방앗간 좁은 곳이 아닌 강물을 따라 더 넓고 넓은 곳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깊은 밤 아무도 모르게 저택을 빠져나갔습니다. 산길을 따라 도망치는 동안 그들의 마음은 자유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서로가 있었고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윤희와 도성이 떠난 뒤 서씨 문중은 그들의 행방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문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며느리 윤희는 이부자의 협박을 받았으나 순결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다. 그들은 윤희가 연료로서 죽음을 택했다고 마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기리기 위해 서씨 문중은 마을 어귀에 연료문을 세웠고 사람들은 그녀의 희생과 가문의 명예를 칭송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윤희와 도성의 이름은 마을에서 점차 잊혀갔습니다. 연료문은 마을 어귀에 남아 윤희가 마치 서씨 문중의 이상적인 며느리였던 것처럼 기억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 뒤에 숨겨진 진실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윤희와 도성은 다른 마을에서 조용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그곳에서 그들만의 자유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떠난 마을에서는 여전히 열려문이 그들의 이야기를 왜곡하며 서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열려문의 뒤에는 진실과 거짓이 얽혀 있었고 가문의 영광과 개인의 자유 사이에서 선택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남겼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희와 도성의 선택은 옳았을까요? 그리고 가문을 위해 세운 이 열려문이 과연 진정한 영광일까요? 이 열려문은 무엇을 상징하는지, 그것이 가문의 명예인지 아니면 억압된 개인의 희생인지 독자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른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새벽 야화였습니다.